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그 제가 이제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꾼 마이크가 다시 이전 마이크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 아무래도 이전 마이크가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전 마이크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전 마이크를 좀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마 더 고감도 마이크긴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콘덴서 마이크는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그렇고 드디어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3주간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2.5단계가 아니고 3단계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밖에 없거든요. 0.5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2.5단계라고 하냐? K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한 천 몇백억 원 돈을 썼는데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로 한 거죠. 이게 현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운용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나와서 사과를 안 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 한 번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방역 잘 된다, 외국에서 뭐 극찬했다 이런 데서는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사과할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그렇죠. 그 대통령이 안 나오는 또 다른 의견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청와대 의중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여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내용을 좀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니까요. 이건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으시라니까. 왜냐하면 제 말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부결시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징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자니까 대통령이 야 징계위에서 부결됐으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책임 물을 일 없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일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번 개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미애 씨가 남았다고 해서 뭐 스미더스가 틀렸네 어쩌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징계위 열기도 전에 추미애 씨를 쫓아내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그 추미애 씨를 쫓아내는 걸 쫓아내버리게 되면 징계위도 안 열렸는데 추미애 씨를 쫓아내게 되면 추미애는 영웅 되는 겁니다. 영웅 문바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독박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차관을 급히 앉힌 것도 장관 쫓아내야 되니까 차관들을 앉힌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고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조국 전 장관 임명 직전 상황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민주당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대통령 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에 출연해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가 신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진성준 의원이 진짜 돌대가리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징계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첫 회의에서 부결해서 끝나버리는 게 나아요.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청구도 나왔고 신청 그 결과도 나왔고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 이 감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찰을 부적절한 감청을 했던 감찰 대상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는 그냥 부결시켜 버리면 돼요.
그 수사 결과 보고 나서 뭐 다시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일단 보류라든지 또는 부결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뭘 이걸 길게 질질 끌겠냐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고, 그렇게 보니까 자꾸 이걸 이렇게 보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추미애 씨가 이렇게 난장을 부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만들고 이 자기 정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는 그 다음에 윤석열 잘라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걸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대로 대통령이 만약에 부결 가결 결정을 해버리면, 징계에서 만약에 해임 청구가 나왔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임은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대통령을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통령하고 더 이상 민주당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탈당하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작살나는 거예요. 추미애 영웅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대선 준비하는 거죠. 그 꼴을 왜 보냐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바로 레임덕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걸 추미애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가 역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그 송광정철을 이용해가지고 선조가 송광정철을 이용해서 그 정여립의 옥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결국에는 송광정철을 쫓아냈거든요. 걔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패한 정여립의 옥사 사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권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여권에서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입니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진짜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잘 몰라요. 내 말 들으시라니까. 스미더스 말을 들으시라니까. 민주당 애들 잘 모른다니까. 민주당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적인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 문 대통령 수용, 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 그 다음에 공수처법 처리, 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6월달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추미애만 바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추미애랑 같이 시궁창에 들어가? 이걸 선택하시겠냐고. 차라리 가장 심플한 거 뭐냐,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 부결, 윤 총장 무죄, 추미애 너 나가, 이게 맞죠. 이게 가장 심플하지.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해야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게 사실 가장 찌질한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좋을지 몰라. 민주당의 윤 총장을 싫어하는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흐뭇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완전 병신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겠냐고요. 정직은 무슨 정직은 뭐 지금 정직 효력 정지 안 되나? 되지?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려요. 월성 원전 수사 문제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대전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 이건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까지 지금 그 관련 공무원들 구속영장 나왔기 때문에 기소까지 될 수 있어요. 기소는 못 막습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통제 불능 사태로 접어들면서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 여당의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마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야말로 부실 기습이었다며 추 장관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때린 거예요. 이걸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부실 징계 던져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추미애는 이제 털고 나오려고 했죠. 어쨌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더라도 추미애는 나 할 일 했다 이러고 사표 내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히어로가 됩니다. 문재인만 바보 되고. 그게 추미애의 미래 정치를 위한 포석이었는데 이게 작살이 나는 거죠 지금. 민주당도 빨려 들어가고 추미애도 빨려 들어가고 대통령까지 지금 빨려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윤석열 손잡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론을 그나마 진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1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속보 형태 1부는 간단하게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뵙겠습니다.